한국 대중음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수 윤복희. 그는 한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때문입니다.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이빨 그 통증이 온 건 줄 알고 이빨을 빼고 안 되겠다고 이건 치통이 아니다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의 원인은 바로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은 매우 드문 질환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치통이 오고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번개치는 통증, 찌릿찌릿하고 송곳으로 찌른다든지 칼로 베인다든지. 통증이 발작적으로 갑자기 이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을 무너뜨리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에 삶을 공포로 만드는 질환. 치료는 어떻게 할까? 수술적인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가장 좋은 수술은 그 미세혈관 감압술. 신경을 성형을 해주고 신경의 통증 전달 속도를 늦춘다. 다양해지고 있는 치료법.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얼굴 속 벼락 통증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 반가운 얼굴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은 가수 윤복희. 세월이 흘렀어도 무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음색과 분위기는 여전한데요. 올해로 데뷔 75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윤복희라고 하고요. 제가 뮤지컬을 시작한 지는 5살부터 해서 금년이 75년째 하고 있어요. 와, 내가 80이 넘었다. 이거는 좀 실감 안 나요. 1970년대 대한민국의 미니스커트 열풍을 일으킨 패셔니스타, K-팝의 원조 윤복희. 하지만 그는 한동안 무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바로 3차 신경통 때문입니다. 한 25년 전 해영화라는 뮤지컬을 시작할 때였었는데요. 갑자기 오른쪽 이쪽이 이렇게 안에서 얼굴 안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밥 먹기도 힘들고 특히 대사할 때 이렇게 입술이 닿으면은 찢어져요 막.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공연을 하는데 약을 먹으면은 무척 휘어져요. 그래서 한두 번 무대에서 기절한 적도 있어요. 검사 결과 윤복희 씨의 3차 신경은 뇌혈관에 눌려있던 상태. 다행히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윤복희님은 오른쪽에 2지와 3지의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전에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통증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가 신경의 일부 조작을 가하면 훨씬 통증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수술을 권유를 드렸습니다. 수술을 하신 지 지금 한 5년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현재 통증은 없으시고 공연도 잘 하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하자마자 없어졌어요. 24시간 아프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날아갈 것 같죠. 20년 동안을 안 오는데 약 안 먹으니까 살 것 같고, 네. 안 아프니까 살 것 같고. 우리의 뇌에는 모두 12쌍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굴의 감각과 씹는 근육을 담당하는 5번째 뇌신경이 바로 3차 신경입니다. 3개의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 부르는데요. 뇌혈관이 늘어나거나 여러 원인으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신경 가닥 사이에 일종의 합성 같은 자극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주로 3차 신경가지가 뻗어 있는 아래턱과 입 주변, 볼과 광대 주변, 그리고 이마 부위에서 나타나는데요. (3차) 신경통이 의심되면 뇌 MRI 촬영으로 신경과 혈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손 차려. 한번 해보시고 오늘 머리 혈관 보기 위한 검사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턱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치과 치료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 박거택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상을 멈추게 하는 3차 신경통. 박거택 씨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명확한 편입니다. 요 덩어리가 여기 3차 신경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면서 요거 붙어 있고, 요 밑에서도 이렇게 혈관이 있고, 요 위에서도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세 군데의 혈관이 아마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들어가서 이 소견을 이제 실제로 수술 소견하고 맞춰봐야 돼요.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혈관에 눌려있는 3차 신경이 보입니다. 신경과 혈관을 분리하고 더 이상 압박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용 재료를 넣으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정맥은 신경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서 신경하고 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은 잘 돼서 다행히 환자는 아마 좋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차 신경통 치료에 시행되는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미세혈관 감압술입니다. 귀 뒤쪽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고 경막을 연 뒤 3차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에 접근합니다. 혈관과 신경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다시 닿지 않도록 의료용 재료를 넣습니다. 혈관이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직접 해결해주는 수술입니다. 3차 신경통이 어떤 질환인가요?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은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양치하거나 그다음에 세수를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면도시 또는 대화를 하는 그런 사소한 일상생활 동작에 의해서도 심각한 통증이 발생되는 그런 질환을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왜 생기는 거예요? 85% 정도는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의 변화가 와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뇌종양 그리고 혈관 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고 손해 쪽에 경색이 있을 경우에 또 발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자분 보니까는 뭐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지 좀 가늠이 안 가서요. 3차 신경이 이제 지배하는 영역이 얼굴인데 네. 얼굴에서 1지는 이마 쪽이고요. 2지는 코 주변 그리고 윗입술 그리고 광대 있는 쪽. 이쪽. 네. 그리고 3지는 아래 턱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가닥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발생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오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양치하다가 깜짝 놀라서 잠시 멈추면 또 통증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양치를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대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그냥 둔다던가 병원만 전전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악화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2지와 3지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치과에 가서 한쪽의 아래 윗니를 모두 다 뽑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어떤 식으로? 전형적인 증세,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지만 어떤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밀 MRI 검사를 통해서 원인 혈관을 찾고 그 원인 혈관에 의한 통증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 치료는 약물 치료고요. 또 이 3차 신경통은 약의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항경련제를 사용을 합니다. 항경련제의 부작용으로 신경통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예. 약이 많이 세고 독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 약이 조금 독하기 때문에 약 부작용을 염려해서 평생 이 약을 드시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 환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게 되고 네. 그때 저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수술이 부담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할까? 얼마 전 3차 신경통을 진단받은 77세의 이정근 씨. 이정근 씨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좀 따끔합니다. 전신 마취나 개두술이 부담되는 고령 환자나 여러 이유로 미세혈관 감압술이 어려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제 돔 모양처럼 혈관이 이제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3차 신경의 약간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사선을 줄 겁니다. 고정밀 방사선을 이용해 통증 부위를 치료하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햇빛을 돋보기로 한 곳에 모으듯 200여 개의 방사선 빔을 4mm 좁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는 건데요. 치료 효과는 보통 한 달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뭐 특별한 거 없을 겁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듣고 있으니까.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이제 보통 방사선 치료하고는 다르게 뇌의 작은 영역에 방사선을 초점을 모아서 그 많은 방사선을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전신 마취해서 개두술로 하는 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 지금 약물 치료 이후에 1차적인 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홍 교수님, 이 3차 신경통 환자들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좀 통증이 사라지나요? 미세혈관 감압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적절히 잘 선택을 해서 하면 수술 직후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의 90%에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약간의 재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도 장기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요게 이 신경하고 혈관 사이에 뭔가 완충작용하는 쿠션을 넣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혈관 압박에 의해서 신경의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혈관 압박을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혈관하고 신경 사이에 완충제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넣어서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혈관의 위치를 약간 옮겨서 아예 신경하고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쿠션 완충제를 넣으면은 그거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테플론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불활성 물질이고 굉장히 그 생체 적합성이 좋기 때문에 그 평생 갖고 있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3차 신경통 이제 수술 방법이 뭐 한 가지는 아닐 거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부 환자들에서 테플론이 신경 사이에서 이제 염증 반응, 테플론 유가종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신경통을 재발을 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동맥의 위치를 아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선호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수술 전에 MRI에서 이제 정맥이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흔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혈관의 위치를 옮기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 주변의 이제 정맥의 연결성이나 그 중요도를 판단을 해서 그 정맥을 아예 절단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MRI 분석이 대단히 좀 중요할 수는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고해상도 MRI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신경과 혈관이 이제 압박이 없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어떤 것을 감압을 해줄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3차 신경의 이제 가닥을 이렇게 이제 한 가닥 한 가닥 풀어주는, 그래서 이제 신경에 이제 빗질을 하는 형태라고, 그래서 그런 기법을 써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남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10%의 환자분들에서는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통증이 소실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천천히 통증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통증이 남아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좀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이제 통증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거나 한다면은 MRI를 다시 재시행을 해서 첫 수술 때 우리가 원했던 이제 그 혈관을 분리를 해주는 게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혈관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재수술이나 내지는 비수술적인 방법, 방사선 수술이나 뭐 이런 고주파 치료 같은 다른 치료법을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재발률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발표된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한 3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이제 한 70%에서 90% 정도 미세혈관 감압술의 완치율이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동맥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옮기는 것, 내지는 정맥은 절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MRI에서 이제 혈관과 신경에 이제 이런 이 압박 소견이 없어도 그거를 이제 신경 가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완치율을 지금 올려가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완치율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감마나이프 수술 방사선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또 부담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공간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방법이고, 3차 신경 이외에는 그 방사선 들어가는 양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 환자들은 좀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수술을 권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약물로 치료를 권하는 편이세요? 생물학적인 나이를 보면 뭐 80세 후반에서도 뭐 충분히 수술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가장 고령 수술을 몇 세까지? 88세? 교수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고령이시네요. 저는 만 92세인데요. 치료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또 약들도 최근에는 이제 좋은 약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기존에 많이 하던 이제 알코올 응고술이나 열 응고술 같은 경우도 이제 나쁘지 않은 치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뭐 어떤 치료가 좋고 어떤 치료가 나쁘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는 치료를 그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호자분들께도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겉으로 이제 그런 극심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나 뭐 이런 주변 분들로부터 이렇게 그 병의 이제 이 심각한 정도를 이 위안을 잘 못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꾀병이야 하실 수도 진짜 있겠어요. 반면에 이제 이 의학 교과서적으로도 3차 신경통은 적절히 이제 이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이 병이 뭐 얼굴이 그냥 조금 아프고 많은 뭐 그런 간단한 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치료를 해야만 되는 병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변의 공감과 응원이 꼭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그 통증 일기라는 거를 조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 아프고? 맞습니다. 어떤 걸 먹었을 때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주신다면은 진단을 할 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차 신경통은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20년 전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은 고기래 씨.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후 10년 정도 통증 없이 잘 지내오다 최근 다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고기리 씨는 3차 신경 주변을 지나가는 동맥과 정맥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 굉장히 뭐 여러 개의 혈관이 복합적으로 뭐 신경을 다 둘러싸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뭐 간단한 경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동맥과 정맥을 3차 신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혈관과 신경이 닿지 않게 처치한 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이 안전한 수술이기는 하는데 연령이 이제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전신 마취하고 하는 수술과 관련해서 다른 뭐 폐렴이라든지 다른 기타 뭐 심장 질환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시술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수술 대신 최수진 씨는 고주파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 재워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자극 어디로 올까요? 이빨로 와요? 입으로 와요? 윗니빨? 위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해요. 한번 시작합니다. 네. 재워요. 통증이 있는 3차 신경에 가까이 접근한 뒤 짧은 고주파 전류를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과도하게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 박동성 고주파 시술이라고 합니다. 박동성 고주파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성형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신경을 미세하게 두들겨서 뭐 기절시킨다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고주파 신경 성형술은 받을 때 환자분이 많이 아파요. 힘들고 그래서 살짝 재워서 해드렸고요. 3차 신경통 3개의 가지 중에 두 번째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가지를 박동성 고주파라 그래서 기절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술 후 환자는 하루 정도 입원해 경과를 관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을까요? 많이 얼굴은 붓지는 조금 부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바늘로 이렇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바늘이 꽂혀 있다 보니까요. 아픈 거랑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여기랑 여기랑? 아픈 거도 네. 별로 없어요. 지금 통증? 아침 먹고 네. 그러고 왔어요. 아침 식사도 좀 하셨고요? 앞으로의 목표는 약물을 줄이면서 통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술을 이렇게 딱 해드리면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약을 계속 똑같이 먹으면 부작용을 좀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 교육을 항상 하죠. 약을 시술을 하고 좋아지시면 약을 좀 조절하시라. 그래서 본인이 항상 조절을 하시게끔 말씀을 드려요. 또 3차 신경통이 기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의 기복이 있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본인이 알아서 약을 좀 잘 줄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 교수님, 네. 신경 차단술, 고주파 성형술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약물 치료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잘 못 드신다든지 그리고 신경 차단을 좀 받아봤는데 신경 차단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해서 그래서 계속 통증이 다시 재발했다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런 시술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시술만으로도 뭐 10년 넘게 통증 완화 효과를 보셨던 분도 계시고요. 시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교수님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죠? 네, 물론 각각의 치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고주파 열 응고술을 했을 때 간혹가다는 오히려 통증의 양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주파 열 응고술 외에도 뭐 알코올 차단술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통증이 다른 형태로 막 타는 듯한 통증, 막 쓰라린 통증 그런 게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기존에 썼던 그런 약들도 좀 잘 듣지가 않고 마약성진 통제를 뭐 드셔야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든지 그런 상태로 통증이 한번 변질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미세혈관 감압술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차 신경통이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만약에 전형적으로 혈관이 딱 3차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한테 한번 먼저 자문 좀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감마 나이프도 한번 대상자가 될지 한번 여쭤봅시다 하고 보내서 자문을 구하고 근데 이제 조금 하시는 게 지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약을 드리고 시술하고 뭐 이런 걸 같이 해드리는 거죠. 환자분의 증상도 전형적이지가 않고 이게 뭔지 좀 잘 모르겠다라든지 MRI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살짝 닿아 있는데 이게 수술을 해서 감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좋아질지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께 의뢰를 드려서 먼저 이런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해서 통증이 나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진단을 하세요? 되게 전형적으로 3차 신경통 증상들이 있어요. 예. 자극을 딱 줬을 때 전기가 치듯이 신경 자극 증상이 찌릿찌릿 오고 그게 3차 신경의 그 지배 분지를 따르느냐 정확하게 그리고 일측성이냐 한쪽으로만 예.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뭐 지속 시간인데요.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서만 통증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만성화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고 남아있는 잔상처럼 이렇게 통증이 계속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거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아니라 뭔가 욱신거린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이 잘 오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유전성 질환이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3차 신경통의 위험인자 이렇게 딱 알려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그렇지만은 뭐 혈관성 뭐 문제 뭐 이런 거가 이제 일부 보고가 된 거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신경통과 유사하게 이제 환자분들이 좀 호소를 하셔서 치료를 하는 질환들은 뭐 예를 들어 대상포진이 하필 3차 신경에 와서 예, 그 후유증이 남아서 3차 신경통처럼 치료는 하지만 3차 신경통은 아니고요. 대상포진으로 인한 3차 신경병증으로 된 거죠. 네, 그런 경우. 연구에 따르면은 그래도 이제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3차 신경통 유병률이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연구 보고된 바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신경통 자체가 이제 젊은 연령보다는 이제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50대, 60대. 보통은 되게 오랫동안 이제 혈관이 사실은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혈압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혈관이 좀 딱딱해지고 또 구조가 변형되고 하면서 신경을 더 쉽게 압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뭐 예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혈압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되게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수록 빨리 또 재발해요. 이게 노화는 막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10년 전에는 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게 이제는 막 6개월 만에 또 재발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약을 부작용 없이 잘 드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약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이게 언제 재발할지 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나 아픈데 나는 정기 고문이잖아요. 상비약으로 항상. 그렇죠.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좀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하셔라.
환자분들에게, 보호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실 때요, 진짜 딱 표정이 있어요. 어떤 표정? 저는 외래 들어오실 때 환자분이 지난번에 통증 치료하고 더 아파지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붙잡고 들어오셔서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말을 하면 아프고 죄송한데 제가 양치질도 제대로 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은 병원에 오시면서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이제 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자꾸 재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을 또 잘 드시고, 그리고 또 약을 잘 못 먹는다면, 그렇다면 맞는 치료를 찾으시면 되세요. 일찍 치료하시면 또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예. 수술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또 뭐 방사선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그냥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에 대한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끙끙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의 업보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